강사로 우리 김기홍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타날 확률이 높네. 여기 프로젝트로 우리 강의실로 제공해요. 몇 분밖에 안 계시죠? 여러분들이 오늘 오신 게 굉장히 가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제가 정해진 시간에 귀중한 기회를 이용해서 뭘 얘기할까 하고 생각했는데 한참 고민 끝에 제가 최근에 개발하고 있는 과목의 일부분을 여러분하고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또 칭찬을 했더니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우리 학부에서 우리가 할 방향이 뭔가 그런 걸 여러분들 논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현대에 한 걸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 건가. 그래서 제목은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밀레니엄 데벨롭먼트 고al 2000년에 세계의 흑빈을 반으로 줄인다. 그래서 2015년까지 그게 지속이 됐어요. 근데 2015년이 지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다 얘기는 안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몇 트릴리언 달러를 썼는데도 사실은 빈곤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러나 그게 밀레니엄 데벨롭먼트 고al 천년 계획으로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는 걸 가지고 2030년까지 15년을 또 해보자. 그래서 2016년 올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지식인으로서 혹은 믿는 사람으로서 선택된 사람으로서 앞으로 뭐를 바라볼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내가 옛날서부터 역사를 한번 봅시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힘을 만드는 게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많이 써서 노예를 써서 피라미드 할 때도 보면 500명 이렇게 해서 줄을 잡아다녀서 50톤 되는 돌을 위로 올리고 비탈을 만들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힘을 만들려면 사람이 여러 명 하든지 동물을 여러 명으로 쓰든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어. 근데 사람이나 동물을 써서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동물을 소를 갖다 50마리 이상을 써서 한다 그러면 동시에 50마리가 한꺼번에 칼을 하기도 힘들고 그걸 먹이는 것도 힘들고 메인테너도 힘들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극한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18세기에 전기, 스팀 엔진이 나오면서 바뀌어졌어. 스팀 엔진은 보면은 여기 조금 비슷하지만 여기서 크긴 하지만 여기서 스팀을 만들어서 돌려가지고 여기서 스팀을 보면 여기서 피스톤에서 압력이 생겨서 이게 바퀴를 돌려서 이걸로 기관차를 움직이든지 여기서는 이거를 줄을 감아들이는, 이거는 줄을 왜 감아들이냐면 저희 캘리포니아에서 나무를 잘라서 큰 그 아람들이 사람이 몇 명이 해야 되는 이런 큰 걸 잘라서 도대체 그걸 길로 갖고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토막을 잘라서 이 줄을 거기다 달아가지고 감아들이면 그게 이렇게 와. 그럼 그 다음에 200m 밖에 이렇게 또 하나 있어, 또 거기다 또 옮겨서 또 하고 그래서 길까지 하든. 그러니까 이거는 스팀 엔진이 나온 밭에는 완전히 그래서 산업혁명이 생겼어요. 얼마든지 그 많이 일을 드는 걸 스팀 엔진을 크게만 만들면 돼서 큰 빌딩까지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됐던 엔진이 그 다음에는 전기가 발명이 됐어요. 전기가 발명되니까 이거는 연기가 많이 나면 뜨겁고 어디가 놓을 데가 없어.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긴 했지만 이것을 쓰는 데는 굉장히 제한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기가 발명이 되니까 그 다음엔 또 한 번 혁명이 일어났어. 뭐냐면 어디든지 둬야 돼요. 연기도 안 나고 에너지는 줄을 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에너지가 타고 와서 이걸 돌릴 수 있어요. 얼마나 편해. 그러니까 이건 아무데나 놓을 수가 없고 연기가 나오고 그랬던 게 이건 방에다 놔도 깨끗하고, 그리고 요 하나가 이거에 몇 배의 힘을 내요. 조금만. 그러니까 완전히 레볼루션이 됐어. 그 전에는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할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고지고대로 한번 쳐다 기계를 깎아서 하는 게 전기가 되니까 이번엔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작이 된 것이 ICT. 요새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시대다. 근데 그게 거기다 더 붙여서 내가 통신공학을 전공했잖아요. 옛날에 이걸 생각해서 통신공학을 한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하다 보니까 이게 통신이 있어야 돼. 통신. 그래서 거기다 나중에 붙였어. 그래서 ICT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ICT 창업학부, ICT 창업학부라고 그러는데 그게 좀 이상해. 그래서 창업만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이랬던 세상이 이렇게 되기 시작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큰 모터가 그 다음에 조그만 모터가 나오고 조그만 모터가 나오고 나중에 저기 보면 아주 조그만 모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요게 모터예요. 잘 안 보이지만 이건 어디다 쓰는 모터인지 아세요? 카메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카메라 오토매틱 척척 움직이죠. 근데 그 모터가 여기 세 개가 들어있어. 렌즈에 이쪽으로 움직이고 이쪽으로 움직이고, 또는 이게 렌즈가 흔들릴 때 그걸 받아잡는, 이렇게 조금해서 이렇게 세 개씩 들어가고 거기다 보면 전지를 또 발명했어. 그래서 전지가 있으면 줄이 필요 없어. 에너지가 여기 들어있어서 그 에너지를 돌릴 수가 있어요.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옛날에 시계, 이게 굉장히 좋은 예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일일이 깎아서 기계적으로 뭐든지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는 걸 스프링으로 왔다 갔다 해서 재갖고, 이게 얼마나 정교한 기술이에요. 그렇죠? 기적이야 이건 난 볼수록. 그런데 전자가 나오니까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어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해. 그래서 그때는 처음에 나왔으니 이렇게 했다가 이게 완전히 인테그레이트 돼서 이제는 이렇게 돼버렸어. 이렇게 만드는 거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 어떻게 힘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물론 인테그레이트 칩 만드는 게 힘들지만 칩 만드는 건 알면 이거 며칠 걸려서 깎던데 이거는 한 번에 찍어내면 되는 게 되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옛날에 몇백 불 하던 거, 내가 어렸을 때 집에 시계가 있으면 이건 가보에 속해. 근데 지금 이거는 장난감이에요. 이렇게 변했어. 이게 IT 시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IT 세상 하면 인포메이션을 보내서 뭐 어떻게 누가 받고 와이어레스로 해서 인포메이션 해서 IT 세상이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 완전히 바뀌어 이렇게 고지고지했던 게 한꺼번에 200불 냈던 게 3불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게 굉장히 많아. 옛날에 굉장히 가치가 있던 게 이제는 소모품으로 된 것들이. 모든 기계적으로 하는 게 이제 점점 바뀌어서 전자적으로 하고 죄다가 바뀌어서 인포메이션을 해결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까지 버티고 안 움직였던 게 뭐냐면 자동차 산업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눈앞에서 전기 자동차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거 여러분 그냥 볼 게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산업혁명의 몇 차원 되는 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를 보면 이거는 메케니컬 마블이라고 해요. 나중에 이건 우리가 이제 한번 잊어버리면 돌아오질 못해. 옛날에 잘하는 걸 지금 우리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한번 그렇게 나무로 깎아서 뭐 옛날에는 풍차도 만들고 무슨 레오나르도 다빈치 있을 때 하는 그런 게 이제는 없어졌어요. 근데 어느 때 가서는 자동차 만드는 기술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왜 필요가 없냐면 이게 얼마나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엔진 아니에요. 엔진이 비싸니까 엔진에서 파워를 만들어서 이걸 여기도 연결하고 여기도 연결하고 뒷배도 연결하고 얼마나 복잡해 이게. 거기로 나고 트랜스미션 3,000개의 무빙 파트가 있고 이걸 만들려면 자동차 공업이 몇 빌리언 달러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버렸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일이지 이 복잡한 게 이렇게 간단히 돼버렸어. 여기 보면 모터하고 전지가 대부분이고 모터하고 기판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어떻게 될 건가. 몇 년 안에 자동차가 지금 있는 값에 5분의 1로 떨어질 수가 있어. 참 들어갈 게 없어 보니까. 내 파트를 보고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모터가 이게 옛날에 이 비싼 모터가 있는데 요새는 전기 모터를 쓰면 돼. 전기 모터는 굉장히 싸죠. 여러분 자동차에 전기 모터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하도 싸서 창문에 하나씩 붙어 있어. 창문 올렸다 내렸다. 그것뿐만 아니라 열쇠 닫았다 올렸다. 그 거울까지 다 모터가 붙어 있어. 모터가 이렇게 싸요. 그러니까 모터 하나 만들어서 그게 비싸니까 거기서 이렇게 연결해 갖고 그걸 하는 게 힘들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바퀴 하나에 모터 하나씩 달려도 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동차 공업이 필요 없어. 이게 보면 수공업으로 할 수도 있는 간단한 프로덕트가 될 거야 앞으로. 그렇죠?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게 이제는 굉장히 싸진 게 많아요. 삽을 하나 만들어도 대장장이가 두드려서 만든 게 이제는 굉장히 싸졌잖아. 3불이고 4불 사. 옛날에는 몇십 불 하는 게 내가 어렸을 때 몇십 불 하는. 그게 IT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떠서 잘 보면 IT 세상, IT가 그 페네트레이션 안 되는 데가 없어.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 무슨 전공이든지 다 IT가 다 들어가 있어요. 유전공학, 그거는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찾아내고, 제약, 옛날에는 테스트 하던 게 DNA 인포메이션 데이터베이스를 넣어서 찾고 그런 뜻에서 세상이 있어. 그래서 계속 보면 옛날에는 기계적으로 했어요. 기계적으로. 그렇지? 캘큘레이터가. 그러다가 이제는 이거를 더 기계적으로 복잡해져서 손으로 툭툭 내리는. 그러다 그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지원자를 빼서 이거는 몇백 불, 500불, 그런 게 이거는 10불, 10불. 그래서 이제는 무료. 이게 지금 여러분 지원화에 붙어 있어.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원화를 보세요. 지원화를 보면 지원화에 보면 ICT가 어디든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원화가 전이에요. 여러분 지원화를 써요? 지원화를 쓰는 건 아마 전체적인 거에 몇 분이 안 될 거야. 다른 데다 써. 뭐를 써요?
내 전화에서 사진 찍은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나침반. 전화가 무슨 나침반하고 관계가 있어? 근데 이게 어떻게 나침반이 돼요? 옛날에 나침반 어떻게 만들었어? 자석을 이걸 깎아서 다 했지. 그런 공업을 만들면 굉장히 힘들어. 케냐나 가나나 이런 데서 나침반 공업 그런 것도 힘들다고 우리는 만들지만. 근데 그런 공업이 필요가 없어. 왜? 소프트웨어만 쓰면 만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침반 진짜 비싼 걸 보던 때가 이제 문제는 없어져. 나침반 만드는 기술은 없어지지만 나침반은 있어. 어떻게 있어요? 인포메이션으로. 이건 뭐예요? 이게 고도계야. 여기에 있어요. 고도계가. 이걸로 보니까 한동이 고도가 60m야. 해발 60m. 이게 옛날에 고도계를 내면 거기다 기압계 뭐 해가지고 이거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비싸. 근데 이제는 무료야. 무료 앱 받아가지고 하면 이게 돼. 여기 보면 이 뭐예요? 차죠, 차. 여러분 차 만드는 공업도 쉽지 않아요. 스탠더드를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 차가 여기 붙어 있어. 이게 전화에 앱 다운로드 하니까 차가 생기는 거라. 이게 뭐예요? 온도계. 온도계도 이 온도계 만드는 기술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근데 개도국에서 따라오려면 이제 온도계 만드는 그런 공업도 필요가 없이 됐어. 인포메이션에 해당돼.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세상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간단한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세상에 어디든지 다 생활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집에 있는 여러 가지 게재들을 보면 반 이상은 필요가 없이 돼요. 왜냐면 여기만 있는 거 뭐 나도 이거 따로따로 한다면 막 가방으로 하나 갖고 다녀야 될 텐데 이게 전화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 카메라도 있지, 거기 뭐 워드 프로세서 컴퓨터도 있지. 그게 다 여기 하나에 들어가. 그게 더 즐거워지면 이게 나중에 몸에다 차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하나의 예예요. 어느 인더스트리를 보면 메디컬, 인쇄, 교육, 죄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해야 돼요? 누구든지 다 해야 돼. 그 전공에 상관이 없어. 이게 기초학부가 되는 기초학부. 옛날에는 구직원대로 실제로 하는 게 이제는 버추얼 미팅 하는 거. 버추얼 미팅. 한 사람은 샌프란시스코, 한 사람은 미국에 있고 옆에 있는 거 같잖아요. 이건 우리가 많이 알지만 이걸 잘 이게 뭐를 의미하는가 하고 보면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될지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실제로 있던 게 이제 실제가 아니고 다 가상으로.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것이 굉장히 간단하게 됐어. 프로그램만 하면 집에 필요한 게 많이 불필요하게 됐어요. 이게 리얼타임. 이럴 때 세상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인포메이션도 가상현실. 저는 암시를 좋아해. 그래서 옛날에 칼라를 씁니다. 현상을 내면 사진 한 장 빼는데 25분이거든요. 11개 프로세스에서 씻고 하고 또 뭐 붓고 뭐 이래갖고 15번 내지 처음에는 시작한 게 16, 7번 그러다가 망치면 또 다시 해야 돼. 밤새도록 그 짓을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포토샵 컴퓨터 스크린에 버추얼 다크룸이 나오고 그러니까 거기서 옛날에 못한 한 2, 3분이면 하나가 끝나. 우리는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근데 나는 다크룸을 했었기 때문에 알아. 이게 진짜 다크룸이 아니고 가상 다크룸.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고지고대로 기계적으로 하는 게 기계적인 게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기계공학이 메카트로닉스가 돼버렸지. 기계공학은 왜 그게 먼저 전자공학하고 합쳐야 되냐면 기계가 이 세상을 도미나하고 있었잖아. 아까 시계 보면 주다 깎아서
그러던 게 이제 지원자로 바뀌니까 이 사람들이 지원자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돼야 돼. 제약도 지원자적 제약. 사이콜로지도 지원자 사이콜로지. 여러분들 전공하는 게 죄다 지원자가 붙어야 돼. 인포메이션이 붙어야 돼. 그래서 이걸 보면 시간이 가니까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기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100명 중에서 몇 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앞에서 잘 리더가 제일 100이다. 100사람 중에 제일 앞에 있으면 100. 여러분들 99에 들어가요? 100에 들어가요? 대통령은 아니니까 99쯤 된다고. 98, 98째, 97째. 그걸 퍼센타일이라고 해요. 영어로 퍼센타일. 여러분이 97%이라고 그러면 몇 명이 여러분 뒤에 있어요? 100명 중에서 96명.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96명이 배 뒤에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와줄 사람의 100명 중에서 96명. 그렇지? 어떻게 도와주느냐? 이게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에요. 17개. 시간이 빨리 여기 보면 이렇게 들어요. 근데 17개에서 잘 이렇게 하나씩 보면 그 중에 15개가 2개가 연결이 됐어. 뭐냐면 기업가 정신, 창의력,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근데 테크놀로지 요새는 기계공학이 도미네이트하는 시간은 지났어. 뭐든지 기계가 받은 게 이제는 뭐든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2개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얘기고, 그런데 내가 한동에서 일하다 보니까 기업가 정신은 옛날부터 주중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시작했는데 IT하고 붙이는 건 이건 보통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그래서 우리 학부가 그렇게 될 거였어.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이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96명이 우리 뒤에 있어 도와줘야 된다. 어떻게 도와줄까? 근데 우리가 보면 도와주는 툴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창의력하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알면 다 도와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선을 넓게 해서 세계를 도와주는 걸 생각하면 각 나라에 필요한 것들이 있지. IT를 다 해결이 돼. 아까 보면 웬만한 게 다 IT로 하면 그런 거 일일이 만들 필요가 없죠. 또 하나는 그거를 국가적으로 따져보면 여러분들이 앉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IT를 가지고 그걸 어느 나라든지 먹고 살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인프라스트럭처, 시설물, 그 나라의 소셜 웰페어, 그 다음에 컨트리가 수출할 때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다른 나라의 빚 갚을 때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자기들 자체가 필요한 여러 가지 다른 걸 다 따져보면 IT를 잘하면 그 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라의 그 다음에 컴퍼니 단위를 보면 컴퍼니 자기 자체가 생산할 때 필요한 혹은 컴퍼니가 바깥에 하고 거래할 때 필요한 것 보면 IT를 가지면 80% 이상을 자기가 써가지고 볼 수 있다. 그런 계산이 나와요. 그래서 인컴 레벨이나 그 다음에 인베스트 레벨이나 인프라스트럭처라고 그 나라의 어떤 그 형태의 그걸 벗어나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전공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2개를 바라기 바라요. 그래서 이건 내가 더 많이 컨퍼런스에 썼던 건데, 또 하나 여러분 끝나기 전에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걱정이 뭐예요? 인구가 늘지 않고 스톱이 돼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지 4%씩 잘해야 된다 그러면 미국서부터 중국 다 4%씩 자르면 이 지구가 어떻게 돼요? 카본을 줄여야 된다 그러는데 줄일 수 있어요?
절대 못 줄여. 그렇게 경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서 인구론에 보면 음식이 식량이 부족해서 인구가 멸망한다. 그러니까 인구가 그러기 저는 너무 잘하면 안 된다. 근데 잘하지 않기 위해서 산화 제한 뭐 그러고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뭐예요? 우리가 겪는 게 인구의 노령화, 그 다음에 노동력 부족. 인구의 노령하고 노동 부족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해야 돼. 경제학자들이 해야 되지만 경제학자들은 못해요. 경제가 잘해야만 그 나라가 존속한다고 생각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ICT를 잘 이용하면 솔루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구의 노령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노동력 부족이지? 기술을 해결할 수 있어. 두 가지로. 하나는 기술을 잘 쓰면 옛날에 하던 뭐 깎고 이렇게 막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제 많이 간단해졌잖아.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옛날에는 그렇게 복잡한 게 이제 고치기도 편하고 죄다 그렇게 돼요. 둘째는 인구가 부족해서 노동력이 부족한 거는 인공지능, 기계로 해결하면 돼요. 셋째 번 노령화가 돼서 인구들이 누가 도와줘야 해서 자기가 다니든지 생활할 때 필요한데 그거는 인구가 그러지 않아도 부족해서 노동력이 부족한데 사람이 한 명씩 붙어서 하려면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공지능하고 로봇을 잘 개발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헬퍼를 받아서 살 수가 있는 테크놀로지를 할 수 있어. 사람이 필요할 때는 또 필요하지만 그런 걸 우리가 잘 전수를 하게 되면 난 한동에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IT 테크놀로지도 있고 창의력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학교에서 하는 건 그런 거를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졸업해서 우리가 먹고 사느냐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해요. 그렇지만 먹고 살면서 뭘 하느냐 그거는 내 뒤에 있는 96명을 어떻게 내가 리드를 하느냐 어떻게 리드해서 이 지구가 당면한 과제를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잡일 수가 있어요. 이걸로 간단히 마치고 여러분들 더 생각을 해서 질문 있으면 나중에 만나서 얘기를 하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주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김기홍 교수님께 다시 한번 좀 큰 박수 드립니다. 제가 이제 강의할 차례이지만 혹시 우리 김 교수님께 질문을 꼭 하고 싶다. 네, 아브라함 교수님은 조금 사정했습니다. 가셨지만 우리 김 교수님은 여기 계시니까 교수님 이건 좀 제가 궁금해요. 이런 거 있으면 지금 질문하시는 시간을 줄게요. 강의한 내용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ICT 창업 전반적인 거, 또 신앙에 관한 전반적인 거 어떤 질문도 좋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손을 들고 자기 소개하고 질문하면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16학번 김다복이라고 합니다. 아까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나 이런 곳에 저희가 ICT 융합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곳에도 저희가 아마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전공을 ICT 융합을 하고 2전공은 사회복지를 할 건데 아무튼 그곳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고 하지만 근데 다른 나라는 직접 가서 우리가 해볼 수가 있잖아요. 네. 북한은 아직까지 직접 가기도 많이 어렵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 통일되고 나서 좀 한참 있다가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복지하는 거는 전에 그 개인적으로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졸업생 중에 사회복지를 하고 인터프레너십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내 속으로 열심히 학생이 공부를 했지만 뭐를 할까? 사회복지라는 무슨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이런 간단한 얕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학생이 논문을 써서 지금 주제를 했더니 1등을 먹었어요. 학교에서. 뭐냐면 어떻게 엔트러프너십을 써서 북한의
그 통일이 되면 거기 지금 멘탈